해시코드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을 주석으로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브젝트 클래스에서는요, 오브젝트 클래스의 해시코드라고 하는 메서드는 객체가 생성된 메모리의 주소, 즉 인스턴스가 생성된 메모리 주소 값을 리턴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포인트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한 해시코드는 그 멤버 변수 x와 y 값을 이용해서 어떤 정수를 생성을 했어요. 해시코드 메서드는 equals가 true일 때 같은 인티저 정수값이 되도록 되도록 만들었어요. 구현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몇 가지 그 자바의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이 있어요. 뭐 해시맵이라든가 이런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 클래스들이 equals 메서드를 비교하기 전에 해시코드를 먼저 비교를 하는 그런 클래스들이 있고요. 그래서 해시코드가 false를 리턴하면 아예 equals 자체를 비교조차 하지 않는 그런 메서드 객체들이 있어요.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런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quals를 오버라이드 하실 때는 해시코드도 같이 오버라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해시코드는 메모리 주소값이에요. 메모리 주소값인데 우리가 이 해시코드까지 오버라이드를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 메모리 주소값을 리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번지가 어디냐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스트링에서 equals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트링을 비교할 때 equals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요거 밑에 이렇게 하나만 할게요. 문자열 비교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두 개의 문자열이 있어요. str 1번이 있는데 여기에 생성자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성자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안녕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네. 두 번째 문자열 만들게요. 똑같이 만들게요. new string 자바 어렴 나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거는 생성자죠. 생성자는 호출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그 메모리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스택 메모리 영역이 있어요. 스택 메모리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힙 메모리 영역이 있어요. 참조 변수 str 1번이 있어요. 문자열 1번이 있어요. 자, 얘가 뭔가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인스턴스는 new, 새로 만들어진 스트링이에요.
여기에 자바 어렵나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참조 변수. 두 번째 참조 변수도요. 두 번째 참조 변수도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가리키고 있는데 생성자가 호출이 됐죠. U를 할 때마다 인스턴스는 새로 생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U를 할 때마다 인스턴스는 새로 생긴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같든 다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U를 호출할 때마다 인스턴스는 달라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개의 문자열을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다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용어로, 일상적인 용어로 스트링 1번과 스트링 2번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같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true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비교하실 때 보통 실수하시는 게 어떻게 비교하시냐면 이렇게 비교하세요. 얘는 리턴 값이 뭘까요? false예요. false. 왜 false일까요? 제가 등호는 항상 뭘 가지고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등호는 항상 주소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주소값.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들의 주소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false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두 개의 문자열이 같으냐? 그건 어떻게 하면 된다? 스트링 1번이 equals 스트링 2번과 같은가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얘는 무엇을 준다? 얘는 true를 준다라는 겁니다. 얘는 true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열이 같으냐 다르냐 비교하실 때에는 문자열이 같으냐 다르냐 비교하실 때에는 숫자를 비교하듯이 등호를 이용해서 같으냐 다르냐를 비교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셔야 된다? 반드시 equals 메서드를 가지고서 비교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 타입인 경우에는 등호를 가지고서 이 연산자를 가지고서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시면 돼요. 하지만 스트링과 같은 참조 타입, 우리가 보통 스트링이 기본 타입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얘는 클래스예요. 기본 타입이 아니라 참조 타입이에요. 힙에 생겨나 있는, 힙에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가리키는,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하는 거는 진짜로 여기 들어가 있는 주소값하고 여기 들어가 있는 주소값이 같은가요?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주소값은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메모리 주소를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 주소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빵들이 만들어졌으면 붕어빵 안에 밀가루 반죽의 양과 그 팥의 양이 정말로 똑같으냐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1번 붕어빵이냐 2번 붕어빵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객체를 비교하실 때는 어떻게 비교해라? 등호를 쓰지 말아라. 반드시 equals를 써라.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문자열을 보통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문자열이 기본 타입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참조 타입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문자열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equals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본 타입 불리언이라든가 인트라든가 더블이라든가 더 있죠. 8개가 있죠. 기본 타입의 같음과 다름을 비교할 때는 같음, 다름 비교는 연산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참조 타입, 문자열, 오브젝트 등등등.
참조 타입은 정말 수없이 많아요. 기본 타입은 딱 8개밖에 안 되지만 참조 타입은 JDK 안에만 해도 수백 개가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메인 클래스 만들고 테스트 클래스 만들고 무슨 클래스 만들고 엄청나게 무한히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참조 타입의 같음, 다름, 비교는 equals 메소드를 써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단순히 우리가 관심이 없는 주소값 비교가 아니라 문자열 내용 비교.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을 비교해서 내용물들이 서로 같으냐 다르냐를 비교해야 되는,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경우들이 거의 99%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 참조 타입에서는 절대 이거 사용하지 말고 equals 사용하자. 얘는 기본 타입에서만 사용하자. 요거를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우리가 equals 오버라이드 해봤어요. equals 오버라이드 하는 거는 어려우시면 못 하셔도 괜찮아요. 네. 나 이런 코드 못 만들겠어. 이거는 지금 당장 못 하셔도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뭐 개발 경력이 한 1년 정도 쌓이면 이런 거는 정말 눈 감고도 코딩을 해요. 그때는. 지금은 어려우면 넘어가셔도 좋아요. 단 하나 기억하고 넘어갈 건 이거는 잊지 말고 넘어가자. 정수와 불리한 타입과 같은 그런 기본 타입은 연산자를 이용해서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시면 되고, 스트링과 같은 참조 클래스 타입은 반드시 메서드 이용하자. 그것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네, 자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했었던 거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그 추상 클래스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루지 않은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이널이라고 하는 수식어예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만들게요. 에듀.java. 여기는요 파이널이라고 할게요. 제가 파이널. 잠시만요. 이거 파이널이라고 하면 얘가 키워드랑 같아져서 폴더는 안 되죠. 파이널이라고 패키지 이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패키지 이름 만드실 때도 자바에서 사용하는 키워드, 뭐 int라든가 더블이라든가 return이라든가 if, for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다. inheritance라고 할게요. 7번. inheritance 7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 만드실 때,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 만드실 때, 메서드 이름 만드실 때, 자바가 사용하는 키워드들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게요. 클래스 이름은 inheritance main 7번. 메인 메서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설명드릴 게 이거예요. 파이널. 이번 시간에 파이널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앱스트랙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동안 퍼블릭, 패키지,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스태틱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파이널, 다음 시간에 앱스트랙트 이렇게 할게요. 자,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정리할까요? 파이널. 자, 파이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우리말로 번역하면 파이널이 뭐예요? 파이널. 마지막. 그죠? 최종.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최종적인. 네. 이런 뜻이잖아요. 마지막.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바에서 파이널은 자,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거.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으니까 더 이상 변경하면 안 됩니다. 변경할 수 없는. 자바에서 파이널이 붙어 있는 거는 변경할 수 없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미가 돼요. 파이널의 의미가. 자, 그런데 파이널은요, 붙일 수 있는, 파이널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데는 여러 개가 있어요. 파이널은 어디에 붙일 수 있는 수식어냐 하면 변수 앞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변수만 하더라도요, 변수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어떤 변수만 하더라도 클래스에서 선언하는 멤버 변수가 있죠. 메서드 안에서 선언하는 지역 변수가 있죠. 그다음 지역 변수의 특수한 거 하나가 파라미터가 있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도 사실은 지역 변수죠. 파라미터를 지역 변수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멤버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 파라미터를 선언할 때 앞에 이런 변수 선언 앞에 파이널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변경할 수 없는 변수 라는 뜻이에요. 변경할 수 없는 변수. 변경할 수 없는 변수라는 얘기가 뭘까요? 그건 상수라는 얘기예요. 상수. 자, 우리가 한 번 썼던 적이 있어요. 텔레비전 할 때인가요? 텔레비전 할 때 제가 이렇게 썼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private, static, final, int, max는 뭐 3 이런 식으로 기억나시죠? 이때 변수 앞에 이게 멤버 변수, 여기까지가 멤버 변수. 멤버 변수 선언. 멤버 변수 선언. 그죠? 변수를 선언할 때는 반드시 타입과 이름과 값. 이거는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타입 다음에는 반드시 변수 이름. 이게 순서가 어긋나면 안 돼요. 네. 타입 다음에는 변수 이름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값을 저장하는 코드가 와야 돼요. 앞에 있는 수식어들은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final int다, static int다, private int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수식어예요. 수식어들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private, static, final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써도 돼요. final, private, static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에러 안 나죠? 에러 안 나요. 그러니까 수식어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서는 어디만 반드시 지켜주면 된다. 타입, 변수 이름. 이것만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얘를 먼저 쓰더라고요. 자, 이게 변수 앞에서 사용되는 예예요. 멤버 변수 앞에서 사용된 파이널. 멤버 변수 앞에서 사용된 파이널. 이 멤버 변수 앞에서 사용된 파이널을 사용하시면 자, 맥스는 메인에서 맥스는 5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한번 설명드렸었죠. 파이널 필드는 파이널 멤버 변수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 할당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파이널 멤버 변수는 cannot be assigned. 이게 assign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를 할당 연산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ssign 할 수 없다. 값을 변경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assign 할 수 없다. 그런 에러를. 그러니까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변경할 수 없는 멤버 변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멤버 변수에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멤버 변수에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 변수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지역 변수를 선언하실 때에도 파이널을 붙일 수가 있어요. int 뭐 n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10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변경할 수 없는 지역 변수. 변경할 수 없는 지역 변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n의 값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못 바꿔요. 이것도 에러가 똑같죠.
자, 여기서는 용어를 보시면요. final local variable 이거죠. 변경할 수 없는 지역 변수. 변경할 수 없는 지역 변수는 무엇을 할 수 없다? assign을 할 수가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쉽죠? 너무 쉽죠? 네. 에러 메시지 내용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 에러 메시지 내용을 읽어보셔야 돼요. 읽으면서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래서 한 번만 들어두시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오류가 나는 코드들은 제가 주석 처리를 해버리겠습니다.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잖아요. 이것도 지역 변수예요. 그죠? 지역 변수니까 이 앞에도 파이널 붙일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어요. 네.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렇게 변수 앞에 멤버 변수나 지역 변수나 파라미터를 선언할 때 그 앞에 파이널을 붙일 수가 있고 변경할 수 없는 변수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 우리말로는 상수 네, 되는 거고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나 퍼블릭과 같은 수식어를 지역 변수에 붙일 수가 있나요? 없나요? 붙일 수 없죠. 기억하셔야 돼요. 네.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내 클래스의 멤버를 다른 클래스에서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멤버를 공개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역 변수는 멤버가 아니죠. 지역 변수는 메서드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져버리는 녀석이잖아요. 지역 변수는 프라이빗 붙이는 게 아니에요. 퍼블릭 붙이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만? 멤버에만 붙일 수 있어요. 멤버에만. 아시겠죠? 스태틱은 어디에 붙이나요? 지역 변수에 스태틱 붙일 수 있나요? 없나요? 붙여보면 되죠. 붙여보고 빨간 펜 선생님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기억 못하시면 붙여보고 빨간 펜 선생님이 안 된다 하면 빼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스태틱의 의미도 생각해요. 스태틱은 언제 이용이 되는 거냐면 클래스 로더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 먼저 메모리에 다 올려놓는 변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만들어져 있어야 그 변수를 메모리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에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스태틱 메서드, 스태틱 변수 얘네들은 미리 메서드에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역 변수는 언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메인을 불러야지만 지역 변수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지역 변수는 메인의 지역 변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메서드에 있는 지역 변수들도 있죠. 그런 메서드들이 호출되지 않으면 변수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는 거를 스태틱으로 갖다 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변수에 못 붙여요. 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파이널은 독특하게도 멤버에도 붙일 수 있고 지역에도 붙일 수 있는 양쪽에 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대부분의 수식어들은 클래스나 클래스의 멤버 앞에서만 수식을 하는데 딱 하나 파이널이라고 하는 이 녀석 하나는 멤버에도 붙일 수가 있고 지역 로컬 변수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네. 파이널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이널이 또 어디에 붙일 수 있느냐? 파이널은 클래스 선언 앞에 클래스 앞에 붙일 수가 있어요. 요건 이렇게 쓸까요? 요거를 그렇게 하고 여기다 괄호로 하고요. 이렇게 쓰고 클래스 앞에다가 파이널을 붙일 수가 있어요. 클래스 앞에다가 파이널을 붙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하면 변경할 수 없는 클래스라는 뜻이에요. 파이널 클래스 그러면 변경할 수 없는 클래스. 자 클래스를 그러면 변경한다는 얘기가 뭘까?
생각을 해보죠. 클래스를 변경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클래스를 변경한다는 얘기는 상속해서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페어런트 클래스가 있었는데 페어런트 클래스에 뭐 멤버 변수가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기능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근데 멤버 변수 2개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고 멤버 변수 하나 그리고 뭐 메서드 하나를 더 추가해서 기능을 확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차일드를 만들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스턴스에서 뭔가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더 추가가 된다,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변경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파이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상속할 수 없는 클래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상속을 해주지 않겠다. 부모님으로 치면 내 자식들한테 하나도 물려주지 않고 전부 다 기부해버리고 나는 가겠다. 이런 클래스인 거예요. 네, 그게 상속할 수 없는 클래스, 파이널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서브 클래스를 만들 수 없는 클래스. 이게 파이널 클래스예요. 파이널 클래스. 자, 요거 간단하게 여기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서 간단하게. 자, 메인 클래스 밑에서 여기는 메인 클래스예요. inheritance 메인 7번이고요. 이 밑에서 그냥 간단하게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퍼블릭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그냥 클래스로 만드셔야 되고요. 뭐 클래스 A라고 할게요. 클래스 A. 자, 별다르게 우리 여기서 메서드 하나만 만들게요. 메서드 하나만. 퍼블릭 void 뭐 퍼블릭이라고 해야죠. 퍼블릭 테스트 이렇게 할게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만 할게요. 우리가 뭔가를 할 게 없어서. 요거는 나중을 위해서예요. 나중을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파이널 void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파이널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만. 자, 이런 클래스는 파이널로 선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할 수 있어요. 클래스 B extends A 이렇게 상속하는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A라고 하는 클래스를 확장해서 B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A라고 하는 클래스를 변경해서 확장하는 게 변경하는 거잖아요. 변경해서 B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널 클래스가 아닌 것들은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이널이 아닌 클래스는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확장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들이에요. 해왔었던 것들이고, 자, 그런데 클래스를 선언할 때 앞에 파이널을 붙이시는 거예요. 파이널 클래스, 여기서는 뭐 C라고 할까요?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끝내버릴게요.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파이널이라고 하는 거는 수식어예요. 수식어는 앞에 써야지 뒤에 쓰는 게 아니에요. 변수를 선언할 때와 마찬가지로 변수 타입, 변수 이름은 순서를 지켜야 되죠. 클래스 선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 그 다음에 이름은 붙여서 쓰셔야 돼요. 이거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앞에
퍼블릭이냐 파이널, 퍼블릭 파이널 가능하고요. 파이널 퍼블릭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식어들은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뒤에 있는 클래스를 수식만 해주면 되니까. 그죠? 부연 설명만 더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자, 이렇게 클래스를 파이널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자, 이런 클래스가 있을 때 클래스 D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게요. extens를 하려고 해볼게요. C를. 이렇게 하니까 당장 에러가 나요.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볼까요?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타입 D라는 얘기는 클래스 D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브 클래스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cannot 서브 클래스가 될 수 없다. 누구의? 파이널, 변경할 수 없는 클래스 C의 서브 클래스가 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는 클래스 C의 서브 클래스가 될 수 없다. 이게 변경할 수 없는 클래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에러 나는 코드. 에러 나는 코드니까 주석 처리해버릴, 이렇게 주석 처리할게요. 파이널로 선언한 클래스는 확장할 수 없다. 상속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파이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파이널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메서드 앞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널은 멤버 변수 앞에도 붙일 수가 있고요. 메서드 앞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변경할 수 없는 메서드. 자, 메서드를 변경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메서드를 변경한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식에서 변경한다. 이게 뭐예요? 슈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서브 클래스에서 변경한다. 오버라이드. 그럼 뭘 할 수 없는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할 수 없는 메서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파이널은 변경할 수 없다 라고만 딱 기억하시면은요, 값을 변경할 수 없다, 변수를 변경할 수 없다, 상수, 클래스를 변경할 수 없다, 상속할 수 없다, 메서드를 변경할 수 없다, 오버라이드, 재정의할 수 없다. 오버라이드가 재정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A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여드렸던 거예요. 자, 클래스 자체는 정리되셨죠? 클래스 자체는 파이널이 아니에요. 클래스 자체는 파이널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상속의 목적 중에 하나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내가 필요한 거는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더 확장하고 싶으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재정의를 해서 내가 확장해서 쓰는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클래스 B 안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거 찾아볼까요?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거 찾아보세요. A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메서드가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는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라고 보이죠. 그렇죠? 얘는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테스트 파이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테스트 파이널이라고 하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오버라이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오버라이드 할 수 없었을까요? 변경하면 안 돼 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퍼블릭으로 공개는 해줄게. 대신에 나를 바꾸지는 마 라고 한 거예요.
이게 파이널 메서드입니다. 파이널 메서드.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요. 자, 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부모의 기능을 사용하고 밑에서 추가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추가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거는 언제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 파이널이 아닌 부모의 메서드는 오버라이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라도 오버라이드를 하려고 public 자 이거죠. 파이널까지 붙일까요? 그냥 그대로 파이널 void 테스트 파이널 붙일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돼요. 그쵸? 파이널을 빼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안 돼요. 테스트는 되지만 테스트 파이널은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바 컴파일러가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면 cannot override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은 파이널 메서드는 이렇게 하고 있죠. 변경할 수 없는 메서드는 오버라이드 하면 안 돼요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것도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지워버리고 파이널로 선언된 부모의 메서드는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값을 변경하려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알려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오버라이드 하려고 했는데 오버라이드 안 된다. 그럼 얘는 바꾸면 안 되는 거구나. 변경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클래스를 상속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알려주면 이거 파이널이어서 변경할 수 없는 거여서 상속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외로요. JDK나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에서 그 라이브러리들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들 중에서 클래스나 혹은 메서드들 중에서 파이널로 선언되어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꽤나 많이 있어서 그 상속을 할 수도 없고 오버라이드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 보면 부모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쵸? 부모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다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파이널을 붙여버리면 클래스든 메서드든 이렇게 추가로 뭔가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능은 제공을 해주겠지만 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절대로 바꾸지 말아라 라고 할 때 파이널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나 스태틱과 다르게 파이널은 지역 변수 앞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역 변수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파이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프라이빗, 퍼블릭, 스태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멤버 변수 혹은 메서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파이널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잠시 쉬는 시간 갖고요.